2009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이야기라고 합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지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볼게요. 자, 가를 먼저 보면 나는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 벌써 떠오르는 이렇게 학자가 있죠. 어떤 학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숀펠드가 떠오르겠죠. 숀펠드 적어둘게요. 자, 숀펠드는 쉽게 잠깐 적어놓으면 자원, 그리고 발견술, 통제, 그리고 신념체계, 자발통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게 갈지 우리가 한번 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볼게요. 자, 나는 전에 풀었던 비슷한 문제가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는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문제를 포기한다. 자, 포기한다. 자, 그리고 라를 볼게요. 자, 풀어봤던 문제인데도 약간만 수가 변형되면 못 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까지 보면 많은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끝까지 못 푸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야. 자, 이제 벌써 다 생각나는 각 학자들이랑 이름이 있을 텐데,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숀펠드가 나왔으니까 숀펠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적어둘게요. 숀펠드. 자, 숀펠드는 처음으로 자원, 발견술, 통제, 신념체계.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 자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식, 이런 것을 알고 있는가, 그냥 필요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발견술은 뭔가요? 바로 비정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통제라는 것은 뭘까요? 통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능한가,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고, 신념체계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태도.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을 봤을 때 이해는 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자, 적용을 할지 모르겠다니까 바로 이때는 통제가 부족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통제의 키워드가 적용이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가는 일단 통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생각나지 않으면 접근할지도 모르겠다. 접근 방법을 모르겠다. 자, 뭔가요? 바로 비정형 해결 문제에 대한 접근법. 바로 우리는 이것은 발견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비정형 문제는 뭐냐면 바로 정형 문제와 비정형 문제로 나눠져 있어요. 자, 정형 문제는 이런 주어진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이 비정형 문제는 공식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독자의 이제 그 창의적인 답안이나 접근법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바로 비정형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발견술이라는 것은 비정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접근하는지 모르니까 이 친구는 발견술이 부족하겠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달에 보면 문제 풀리지 않으면 포기한다. 이거는 신념체계죠. 태도가 안 된 거죠, 태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념체계의 문제다. 자, 약간 변형만 되면 못 풀겠다니까.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끝까지 못 푸는 경우가 많다. 자, 이거는 숀펠드가 말한 건 아니지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숀펠드에 따르면 가와 같은 학생은 문제 해결과 관련된 요인 중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자, 맞죠? 우리가 통제를 적어놨고, 통제란 바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겠습니다. 자, 2번. 나와 같은 학생. 이 발견술 부족한 학생이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알고리즘이나 법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자, 이거 아니죠? 자, 왜냐면 이 2번. 나가 의미하는 것은 발견술이 부족한 거예요. 발견술은 접근법이 부족한 것이지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개념이 부족한 것은 바로 이 자원이 부족한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은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걸 설명하는 것이지 이 위에 2번은 바로 발견술이 부족하니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알고리즘 법칙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접근법을 모르겠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명제가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가해사례는 수학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가치관이 선입견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죠. 네, 맞죠? 바로 3번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포기하는 이 신념을 보여주면서 가치관 선입견이 바로 풀지 않는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라를 보도록 할게요. 자, 라와 같은 학생에게는 문제제기 활동이 유용할 수 있다. 자, 좀 풀어보았던 문제인데 약간의 수만 변형되어서 못 물어봤어요. 자, 이때 우리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바로 발문으로서 학생을 다른 사고,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리고 힌트, 이런 거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제기 활동이 유용할 수 있겠다.
이것도 참이 명제가 되겠죠? 자, 말을 보겠습니다. 같은 학생이 문제 해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계산기를 보조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보조수단으로서 계산기를 활용하여 시간을 줄이고 학생이 더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도울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5번인 마도 맞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우리는 2번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